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좀 교육을 진행할 건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1시부터 2시까지 1교시 때는 갱신, 비갱신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때는 여러 가지 보험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오늘 먼저 이제 갱신과 비갱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배운 RP부터 한번 점검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한 구조는 배우셨고, 그죠? 네. 그 다음에 8753 배웠나요? 네. 배우셨죠? 그 다음에 숟가락 RP 배우셨죠?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생선차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RP를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연결돼 있어요. 계속 연결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순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갱신, 비갱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갱신, 비갱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 만나고 사실 제가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고객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 가장 뭔가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내지는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갱신, 비갱신이에요. 기존에 이제 그 이준영 쌤이 갱신, 비갱신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했죠. 어떻게 들었나요? 갱신과 비갱신에 대해서 대답하신 분 없어요? 비용적인 거랑 비갱신의 이제 엑셀까지 어떻게 대해서? 네, 비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갱신을 안 하는 대신에 차후에 내 것까지 이제 해서 그거를 평균값을 나타내서 내야 되다 보니까는 이제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거고, 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마다 갱신이 자기 나이에 맞게 되다 보니까는 초기에서부터 이제 내는 요금이 더 싸지는. 자, 맞아요. 이제 좀 갱신과 비갱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모든 보험에 특이하게 갱신이냐 비갱신이냐 둘 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 보험사에서도 갱신 특약도 똑같은 특약인데 갱신 특약도 있고 비갱신 특약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느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설명을 해주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설계사한테 맡기는 거죠. 갱신을 판매를 해라, 비갱신 판매를 해라 이건데, 자, 갱신, 비갱신. 갱신은 뭐냐면 일정 기간이 되면 보험료가 처음에 가입할 때부터 오른다는 거예요. 이 기간마다 조금씩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 비갱신은 갱신이 안 된다. 안에 빗자서 갱신이 안 된다. 갱신이 되지 않으니까 처음에 내가 가입한 보험료가 쭉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좀 그래프로 좀 그리면 좀 전에 이제 그 신원씨 FC 말씀하신 대로 그래프로 좀 그리면 이제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30살에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자, 갱신 특약을 예를 들어 뭐 5년 갱신으로 가입을 했다. 비갱신은 우리가 20년 남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비갱신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50대로 가정을 하면 이렇게 낸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 책정한 보험료에서 변동 없이 쭉 해갖고 20년 동안 내면 끝난다는 게 비갱신 구조고요. 갱신은 여기서 예를 들어 뭐 40, 30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55, 65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얘는 처음에 낸 보험료에서 보험료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신 얘는 막 납기 만기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보험료가 상승해서 죽을 때까지 냅니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어때요? 고객분들한테도 저희가 설명드려요. 보험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는 갱신과 비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갱신은 처음에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얘는 비갱신은 왜 처음부터 비싸냐? 지금 얘는 20년 동안 납입하고 끝나죠? 네. 그러면 결국 30살에 가입한 사람이 50세까지 보험이 되고 끝날 건데 50세 이후로도 보장은 계속될 거거든요.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죠? 만기는 뭐 100세 내지는 뭐 종신토록이니까. 그러면 이 이후의 위험률을 평균값 내갖고 처음부터 높게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갱신 특약은 이 30세부터 35세, 뭐 40, 45 이렇게 돼 있으면 요 5년 동안의 평균 위험률,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은 질병이나 이런 거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적죠? 젊은 분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큼 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되는 거죠. 그거보다 나이가 먹을수록 위험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지금 여러분들 8753 배웠잖아요. 8753이 결국 무슨 내용이에요? 8753 4인 가족 기준으로 보험료를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은 19773 이렇게 또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 10만 원, 10만 원, 9만 원, 7만 원, 7만 원, 5년에 3만 원 이렇게 했던 걸 보험료를 줄인다. 거기는 사업비라고 적인 부분이 있고 적립보험료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갱신과 비갱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보험료를 또 다운시킬 수 있는 컨셉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비적인 부분으로 보험료를 줄이고 보험계약을 여러 건의 계약을 가족 단위로 묶어서 하는 거랑 적립보험료, 불필요한 적립보험료, 만기가 돼서 받을 수 있는 적립보험료를 줄여놓고 보험료를 줄이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게 갱신, 비갱신. 자, 지금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5,000원인데 이게 5만 원이에요. 5만 원, 이거 5,000원. 그죠? 자, 이렇게 되더라고 하면 실제로 비갱신 특약으로 가입하게 되면 5만 원인 걸 갱신으로 해서 5,000원으로 했을 때 지금 당장 가입할 때 유리하죠. 그죠? 자, 그런데 또 단점도 있어요. 이 사람은 5만 원씩 20년만 내면 되는데 이 사람은 5천 원씩 해놓고 10년, 5년 지나서 6천 원, 7천 원 될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낸대요. 100세 이때까지는 쭉 낸대요. 이런다면 어디에도 유리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객이라고 한다면 갱신과 비갱신 어떤 거 가입하시겠냐는 거죠. 어때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거 가입하겠습니다. 저는 갱신. 갱신이요? 다른 분 비갱신 하실 분? 비갱신 하실 분? 아니 뭐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비갱신 하실 분. 나는 이런 개념이죠. 나는 보험료가 지금 비싸도 내가 지금 내일 여력이 되니까 비갱신을 50년만 딱 끊고 이 이상 보험료 안 내는데 왜 나 50세 이후 60세 70세 되면 내가 경제 능력 상실에 소득이 없을 수 있는데 그때 내가 보험료 어떻게 내? 일리가 있죠? 맞죠? 그렇게 해서 나는 그냥 차라리 비갱신을 넣고 갈게 하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갱신을 할게. 왜? 지금 보험료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 그러면 내가 굳이 비싸게 이거 가입 안 하고 이거 가입해서 쭉 하다가 근데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내가 나중에 이거 통상적으로 이제 이건 갱신하고 비갱신하고 보험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 총량을 좀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보험사마다 좀 차이 있지만 30에서 35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그 시점이 지나면 갱신이 비갱신보다 보험료 더 많이 돼요. 30세 기준으로 이 사람이 따지고 보면 65세쯤 되게 되면 실제로 갱신이 비갱신보다 보험료 내는 총량은 더 커져요. 자, 어때요?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보험료 갱신이 더 많이 된대요. 가입할 때 저렴한 것 같은데 더 많이 된대요. 그죠? 참 어렵죠. 근데 사실은 내가 비갱신을 할 거냐 갱신을 할 거냐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따질 건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보험료 가입한 여력이 있을까라는 걸 먼저 보는 거예요. 수입적인 차이. 내가 수입 대비 지출을 얼마나 하고 보험료를 비갱신을 했을 때 갱신 대비 사실은 특약마다 조금 차이 있지만 어떤 특약은 실제로 막 30배, 40배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5세 남자가 25세 남자가 예를 들어 암 진단금을 3천만 원 가입하는데 갱신이 있고 비갱신이 있다. 갱신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 비갱신은 25,000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20몇 배, 30배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설계를 해봤더니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비갱신을 했을 때 요렇긴 한데 보험료가 부담되다 보니까 3천만 원 늘려고 했더니 3만 원이래. 근데 암 진단 3천만 원만 가져갈 게 아니죠? 뇌 관련된 것, 사망, 수술, 입원 이런 것들을 특약을 다 넣어서 가입하려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어떻게? 보장금액을 줄여요. 처음에 암 진단 세팅 3천만 원 했던 거를 2천만 원으로 줄여요. 보험료 줄이기 위해서. 입원에 딱 3만 원 했던 걸 10,000원, 2만 원으로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줄어들겠죠. 그죠?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갱신과 비갱신 섞어서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상품에. 예를 들어 비갱신 1,000만 원, 갱신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FPC 때 교육을 받을 때도 비갱신 절대 안 된다. 갱신만 해라. 그렇게 했고 저도 초반에 교육을 할 때는 비갱신 절대 안 된다. 갱신만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은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갱신, 비갱신에서 좀 전달될 내용 중에 하나는 그래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비갱신보다 저는 갱신이 좀 더 나은데 라고 하면서 고객한테 어필할 정도는 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동영상 하나 공유드렸지만 보험은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많이 낼 필요가 없어요. 보험료는 최소한으로 적게 내면서 보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또 그 내용대로라면 갱신만큼 적합한 게 없어요. 또. 비갱신은 보험료 비싸고 보장이 갱신과 비갱신 그쵸? 이 집 얘기잖아요. 3천만 원 똑같이 받는데 얘는 1,000만 원, 얘는 뭐 3만 원 내야 되는데 그러면 보험료 30배 차이 나는데 보장은 똑같네. 저렇게 두 개 딱 보험 가입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안 가입다 치면 어때요? 12,000원 내고 3천만 원 받는 사람이에요. 36만 원 내고 3천만 원 받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보험료 거의 30배 더 내고. 자, 일단 그런데 저는 또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암진단 3천만 원에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3천만 원 쭉 가져가는데 30살 기준으로 지금 3천만 원이면 현재로서는 암이 걸렸다고 했을 때 치료비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60세 때 암이 걸렸다라고 하면 지금의 3천만 원과 30년 후에 3천만 원 화폐 가치는 절대 같지가 않죠, 그죠? 화폐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3천만 원과 지금의 3천만 원과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예전 30년 전에 3천만 원 가지고는 서울 근교에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다면 지금 3천만 원 갖고 뭐예요? 지금 뭐 몇만 원 차도 살까 말까, 주행차 이상도 살까 말까 하죠. 지금 뭐 10배 이상 올랐고 3억, 5억 뭐 이러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내가 가입할 때 3천만 원은 충분히 의료비가 되지만 30년에 3천만 원 가지고는 지금 돈으로 화폐 가치를 계산하면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돈의 가치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가서 내가 60세에 암이 걸렸는데 3천만 원 진단 받고 있는 거 갖고 믿고 있다가 암이 딱 걸렸어. 근데 결과적으로 3천만 원 받긴 받는데 이때 당시 화폐 가치는 5, 600만 원밖에 안 해. 그러면 내가 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혹시나 암보험 같은 경우는 추가로 가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암보험 하나 필요한데?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예전에 당신들께서 보험 가입 때 10년 전, 뭐 10수년 전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게 컸죠. 근데 지금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치료비가 안 되거든. 실제로 일산의 국립암센터 기준에 따르면 암 중에 치료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게 간암인데 이게 6,670만 원 정도? 6,720만 원인가? 하여튼 6천만 원 중후반대 이상의 금액이 발생을 한대요. 현재 기준으로. 자, 그런데 그러면 10수년 전에 가입했던 암진단하고 2천만 원이 그렇게 크게 지금 뭐 10년이 지나니까 워낙 작아졌거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암보험 또 가입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이 사람은 5만 원씩 20년 동안 돈을 내는데 이 딱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부족하니까 3천만 원 갖고 안 되니까 60대 되시네. 이때 보험을 결국 또 가입하면 이 사람은 안 낼 것 같이 생각하지만 보험을 또 가입해서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60세 돼가지고 비갱신으로 가입을 한다? 이때는 보험료가 지금 30살이니까 5만 원이지 60살이면 훨씬 더 위험도 높아졌잖아요. 이때는 뭐 10몇만 원 이렇게. 그럼 그때 가서 60살 때 10몇만 원짜리 보험을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담되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5천 원짜리 보험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이 차이를 내지 않죠. 지금 이 비근치 부분은 비갱신 대비 갱신해서 보험을 내지 않는 구간이죠. 그럼 저 돈이 지금 어때요? 안 내고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보험료 줄여주고 이거 저축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저축으로 가다가 보험료가 상승되면 여기 있는 부분을 일부분씩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 부담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기회비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모든 컨셉은 대부분 기회비용을 따라가요.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고 이걸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내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라는 기회비용. 그죠? 그런 게 또 있고요. 첫 번째로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갱신특약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65세 됐는데 이때 보험료가 한 달에 5만 원이래요. 아니 60세 때 5만 원이래. 보험료 이렇게 올라가지고 됐대.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그러면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30년 지나면 한 달 보험료가 5만 원이면 지금 내가 가입할 때 보험료가 똑같은 개념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때요? 30년 후에 5만 원은 지금 돈이라고 비교할 때 엄청나게 낮은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5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한 2만 원 안 돼요. 한 15,000원, 18,000원 수준? 그러면 내가 60세 때 18,000원 내는 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내가 진짜 내는 돈은 5만 원이지만 가치를 따지면 지금 돈을 가치를 따지면 18,000원 수준 낸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보다 저렴한 금액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시간에 따라 화폐 가치 하락을 한 번 더 고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런 게 있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나라에서 정권이 바뀌면 항상 뭐 문재인 케어, 박근혜 케어 이러면서 뭐가 있냐? 정치권의 공약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늘려요. 그죠? 작년에 10월인가부터 뇌 관련된 MRI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맞죠? 자, 그런 것처럼 점점 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질병이나 뭐 병원에 가서 의료행위를 할 때 나라 지원금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사실. 그 얘기는 뭐냐? 만약에 보험이 그 필요성이 줄어 내지는 암에 대해서 이제 지금도 의학에서 연구를 많이 하겠죠. 근데 진짜 암 치료를 알약 하나로 딱 먹으면 모든 암이 치료가 된대요. 그런 알약이 뭐 10년 이내에 그러니까 개발이 됐어요. 알약 하나 먹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알약 하나 먹으면 되는 암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감기약처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보험을 이만큼 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보험은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함인데 내가 예를 들어 암 걸리면 비용이 1,000만 원 발생하는데 1억 받아갖고 재택하려고 가입하는 게 보험이 아니잖아요. 내가 좀 고가의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개인 돈 들어가지 않고 충분히 보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나오도 좋고. 그런데 이거 보험 재테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년 있다 40대 때 그 알약이 개발이 됐어. 그럼 나는 이 보험이 필요가 없어요. 나 해지하고 싶어. 해지했을 때 어느 게 유리해요? 그쵸? 왜? 적게 내고 난 해지하니까 그만큼 손해가 적고 얘는 이만큼 내고 해지하니까 얘는 또 손해가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냥 단순히 알약 하나에만 얘기했지만 이게 사회적 흐름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점점 늘어난다면 그걸로 인해 갖고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도 돼요. 또 예전에는 여성분들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 엄청 큰 치료, 엄청 큰 수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갑상선암 여기 그냥 째갖고 뭐 제거하고 그러면 끝나 당연해서 수술하고 바로 당연퇴하는 경우도 많아요. 의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래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일반암으로 진단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소액암으로 보험금을 적게 줘요. 왜?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치료 방식과 금액에 맞게 보험금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입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까지 돈이 많이 냈네 내가. 만약에 그 갑상선에 걸렸다 예전에 보면 가입했다 그럼 돈이 많이 받긴 하겠죠. 뭐 그런 케이스에서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그럴 거였다면 암에 안 걸렸다면 걸리면 땡큐인데 안 걸리면 그냥 공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험 설계사의 수당은 어때요? 고객이 내는 보험료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고객이 10,000원짜리 보험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보험계약을 했는데 수당이 10,000원이다 라고 하면 100,000원짜리 보험계약을 하면 수당이 또 100,000원 받겠죠. 맞죠? 그럼 설계사 입장에서는 비싼 보험계약을 하는데 본인의 수당이 더 좋아져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갱신하고 비갱신 특약 중에 어떤 걸 해야 본인 수당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당연히 비갱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 입장에서도 같은 보험을 계약을 하는데 자, 암진단 3,000만 원의 보험료가 1,000원이고 여기 25,000원이에요. 고객님. 근데 갱신은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갱신으로 가입하시면 나중에 보험료가 안 오르니까 더 유의하십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럴싸하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본인의 또 수당과 지켜내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고객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고객님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1리터짜리 우유를 사실 거예요.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가셨는데 고객이 마트를 가셨는데 1리터짜리 우유가 이렇게 딱 두 개가 있네요. 동일한 두 개가 진열되어 있는데 가격표를 봤더니 여기는 5,000원인데 여기는 50,000원이에요. 근데 분명히 동일한 우유야. 동일한 우유인데 5,000원짜리, 50,000원짜리 우유가 있어요. 근데 내용을 딱 봤더니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20년 동안
5만 원을 내시면 20년 이후에는 공짜로 드립니다라는 내용과 여기는 그냥 물가를 반영해서 점차 계속 그냥 돈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물건을 사는 개념이죠. 그러면 고객님 입장에서 고객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우유를 사세요. 어떤 우유 고르시겠어요?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우유 사시겠어요? 5만 원 내고 지금 우유 20년 동안 내가 우유를 안 먹고 나중에 다른 걸 뭐 약유를 먹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먹을 수도 있는데 우유가 질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사시겠어요? 이거 사시겠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제품, 소비성 제품을 이렇게 하는데 왜 보험은 비갱신으로? 얘가 지금 비갱신이죠? 얘가 갱신이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소비를 하냐는 거예요.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갱신하고 비갱신을 비교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보험사 프로그램 전산을 또 많이 보여드려요. 전산을 보여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나중에 해드릴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생명보험사든 손해보험사든 전산에 들어가서 특약을 클릭할 때 갱신 비갱신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이제 고객님이야. 고객님 몇 년생이죠? 아, 예,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입력을 해서 또 그러면 암 진단 뭐 해서 내가 가입 금액 하면 3천만 원인데 뭐 갱신을 넣을 거냐 아니면 여기 갱신형 암 진단 일반 이렇게 갖고 3천만 원 넣어서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두 개를 그냥 눈앞에서 비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 결국 이거 아까 뭐 1년짜리 우리가 두 개 진행되는 거 얘랑 똑같아요.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명의 고객을 만나라고 지금 그 중에 6-7명 이상은 다 비갱신이에요. 비갱신으로 가입돼 있으면서 한도가 다 낮아져 있다. 왜? 풀로 넣으면 비싸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라서 보장을 낮추면서 금액을 맞추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갱신하고 비갱신에 대한 부분은 좀 예민한데 좀 컨택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번 동영상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불만제로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팀에서 교육을 했다면.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잘 볼까요? 보험료 오르지 않고 만기내 낸 거 다. 여기 어디다가 이렇게 놔도 잘 보이겠어요? 소리만 들어도 솔직히 돼요. 잘 안 보여요? 보험료 오르지 않는다는 약속의 진짜 비밀. 사실 이 광고 마지막에 숨겨져 있었다. 805. 2001인치. 하지만 비밀 해석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약 5초. 몇 분 이내에 볼 수 있을까? 이럴 수가 없지. 거기다 정리해놓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이 보험계약은 아니거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귀여워요. 바로 이 부분이었다. 올 상품은 비갱신형 상품으로 갱신형 상품에 비해 초기 보험료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 보험료가 한 푼도 1원도 오르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은 바꿔 말하면 처음부터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거든요. 젊은 가입할 때는 그 재정이 걸릴 확률이 낮으니까 그만큼 보험료를 적게 내고 나이가 먹어서는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평균화시켜서 똑같은 보험료를 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때는 사실 나이 먹어서 내야 되는 돈까지 더해서 내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비싼 보험료를 미리 내는 것이지 저렴한 보험료를 갖다가 똑같이 그 처음 보험료 그대로 낸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험료가 오르는 상품과 오르지 않는 상품을 직접 비교해봅니다. 같은 보장 조건에서 제가 낼 보험료입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은 한 달에 3,200원. 똑같은 보험료를 계속 내는 비갱신형은 한 달에 44,000원. 40세 기준이에요. 40세 기준. 10년 동안 내게 될 보험료는 이만큼입니다. 비갱신형은 이미 보험료를 다 납입한 것이고 갱신형은 10년마다 보험료를 갱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80세까지 낸 보험료의 차이는 어떨까요? 보험료가 오르는 상품과 오르지 않는 상품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갱신 때 오르는 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적다면 이 차이는 더 줄어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내용이 뭐냐면 40대 기준의 남성이 암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한 케이스는 10년 갱신 상품을 가입하는 거고 한 케이스는 그냥 10년 납 80세 만기라고 해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얘는 10년마다 보험, 그러니까 10년마다 보험료가 10년 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40년 동안 내는 거. 얘는 처음부터 쭉 해갖고 내는 거.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더니 비교하는데 이제 이 갱신 폭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잖아. 이게 사실 모든 보험사가 갱신 폭에 대해서 정확히 본인들도 몰라요. 왜 그때 다르고 심지어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갱신 특약이 또 무조건 오르냐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구간에서 떨어지는 구간도 있어요. 왜 위험들이 낮아져가지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그러니까 암이 걸렸는데 50대에서 60대 암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데 오히려 70대는 암 발병률이 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는 갱신보험료가 떨어져요.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고 그 연령대에 맞게끔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위험들이 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40대 때 떨어지는데 이때 확 올라오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얘는 고려하지 않고 여기 갱신이 어떻게 되냐 무조건 50%씩 오른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좀 그냥 소소하게 한 것 같은데 좀 평균적으로 내서 한 것 같은데 50%씩 올랐다고 했을 때 비갱신 그러니까 갱신은 560만 원, 얘는 560만 원, 얘는 530만 원 했다는 거. 30만 원 차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50만 근데 예를 들어 50%보다 적게 오른다면 갭 차이는 오히려 줄어들거나 내지는 오히려 갱신이 적게 될 수도 있겠죠. 또 추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광고와 홈쇼핑에서는 수없이 강조한다. 보험료 안 오르는 게 좋은 보험이란다. 그럼 반대로 보험료가 오르는 보험을 판매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 비갱신 상품이 너무 비싸요, 고객님. 51세부터 35만 원 정도 들어가세요. 35만 원인데 오지게 써요. 뭐 과욕을 하는 거. 반대해야죠. 보험료가 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갱신형은 고객님께서 많이 가입하시게 되면 뭐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갱신형을 60세 이후는 유지하시기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전문가들은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그럼 이런 회사들은 그럼 갱신형 보험을 안 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갱신형 보험도 팝니다.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창으로 뚫리지 않은 방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게 갱신형 보험과 보험료가 전혀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 보험의 관계입니다. 소비자를 홀리는 문구 또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보험사 갱신 동시에 판매를 하는데 뭐 각자 구성에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해요, 고객한테.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요새는 오늘도 제가 이제 오전에 공유할게 오전에 제가 지난주에 시간에 공유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건강검진권이었죠? 네. 건강검진권. 다행히 건강검진권이 5천짜리 항상 모바일을 무제한 제공해준대요. 그냥 되게 거의 뭐 헐값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건강검진권을 또 했던 이유가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부모님들이 건강검진이라는 게 되게 생소했어요. 대중적이지 않고 안 하는 거죠, 잘. 비용도 비싸고 또 뭐 일하시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요새는 건강검진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 암이나 이런 진단 시점이 점점 빨라져요. 젊을 때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암이 걸려도 뭐 연기 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초창기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젊을 때.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그러면 아까도 저기서 말한 것처럼 30세 기준으로 보험 가입하는데 어떤 사람은 갱신이고 어떤 사람은 비갱신이에요. 30세 똑같이. 그런데 이 사람은 5,000원씩 내고 이 사람은 5만 원을 이 기간 40세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10년에 암이 걸렸다고 가정을 한다는 거죠. 가정을 했을 때 보험료는 얼마 냈냐? 자, 5만 원짜리 내는 사람은 1년에 60만 원, 10년 동안 600만 원을 내고 3천만 원을 돌려받는 개념이 될 거고요. 5,000원 내는 사람이 그러면 33세, 얘가 만약 3년 갱신했다 33세, 36세, 39세 이렇게 3번 갱신인데 3년마다 갱신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죠? 자, 근데 갱신폭을 100%씩 오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10년 동안 얼마 내는지. 자, 처음부터 3년까지는 5,000원 내겠죠? 맞죠? 네. 계산, 핸드폰으로 5,000원 곱하기 12 곱하기 3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인지? 총 내는 돈 한번 더 해보려고 해요. 180.
맞아요? 18만 원이요. 18만 원. 자 여기 보면 18만 원 나왔어요. 또 여기는 만 원으로 똑같이 해야 돼요. 만 원 곱하기 36. 그럼 36만 원이죠? 미안해요. 암산은 되네. 여기는 그러면 만 원이 아니라 얼마죠? 2만 원. 좋아. 2만 원 곱하기 36. 72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4만 원 곱하기 1. 48만 원이죠? 그럼 더 해보세요. 48만 원 플러스 70. 48, 72, 36, 18. 더 해보세요. 왜 주사를 세를 배우고 싶어. 이런 거 막 빠르게 주사는 빠르게 되잖아요. 이게. 어릴 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 얼마야? 4, 8, 7, 2, 3, 6, 1, 8. 다섯 하면 계산기. 174요. 170이죠.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은 10년 동안 174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3천만 원을 받은 거고요. 암진단은. 이 사람은 60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3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어느 게 더 유리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을 만나가지고 어떤 그 증권을 보고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고객이 왔다. 여러분들 보험 가입 증권 갖고 라고 관리자분들한테 전화 받았어요? 본인 거든 뭐 본인 주변 거든 전화 못 받았어요? 증권 네, 뭐 본인 갖고 있는 거 있습니다. 또 아니 다른 분들도 전화 못 받았어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다시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내일은 이제 좀 보험 관련된 상품 설명을 할 건데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보험 증권이 본인 게 있다라고 하면 더 이해가 편하거든요. 그렇죠. 내 거랑 비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좀 그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갱신하고 비갱신 일반적으로 그 증권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가입 시점이 언제냐? 이게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 그리고 이런 특약에 대해서 갱신으로 가입했냐 비갱신으로 가입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갱신과 비갱신에 대한 부분이 거의 고객들한테 거의 필수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뭐가 유리한지를 설명을 통해 가지고 풀어준다는 거죠. 근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저는 좀 더 이제 고객한테 어필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제 수당을 올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익을 가져가셔라. 비갱신을 하면 내 수당은 올라가고 갱신을 하시면 저 수당 그만 적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데 왜 굳이 비갱신 편하게 얘는 많이 올라서 가입 나중에 힘들 수 있으니 비갱신 가입하세요 하면 편한 건데 제가 그럼 고객한테 굳이 왜 갱신을 하라고 요청드리겠냐. 근데 기회비용적으로 그렇다. 왜 내가 내지 않는 돈을 저축하시게 할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기회비용을 만들 수 있고 혹시나 10년 안에 암에 걸렸다. 왜 건강검진이 대중화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내는 돈도 적어질 거고 중간에 내가 보험이 필요 없어. 아니면 무슨 사유 때문에 보험 해지를 해야 돼. 그런다 보니까 10년 안에 보험이 해지할 확률이 거의 70% 이상이라고 그러죠. 10명 중에 3명만 10년 이후에도 유지하고 나머지 7명 해지한대요. 그러면 그 안에 해지했을 때 무슨 사유든 해지했는데 해지할 때 어느 정도 손해가 클 건지 그럼 보다 손해가 적은 걸로 가져가려면 보험 가입이 적어져야 돼요. 결국 그러려면 갱신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어필을 해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그냥 비갱신 할게요. 그럼 예,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수당 좋아지니까. 하지만 저는 분명 충분히 설명 들어.